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엑셀에 대해서 기본 기능부터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엑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어떤 수식이나 공식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동작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통합 문서 1, 엑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나중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파일, 홈, 삽입 이렇게 쭉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 메뉴라고 합니다. 주 메뉴는 엑셀에서 쓰는 기능들을 네, 그룹별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메뉴 밑에 있는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된 것들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는 각각의 주 메뉴에 있는 모여 있는 기능들을 아이콘 형태로 표시해 준 것이고요. 가장 자주 쓰이고 빈번하게 쓰이는 것들만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리본 메뉴에 있는 기능이 엑셀의 전체 기능은 아니다. 더 세부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표시가 됩니다. 네, 셀 서식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메뉴부터는 엑셀에만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E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름 상자. 이름 상자는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엑셀은 각각의 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셀의 고유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름 상자 오른쪽에 있는 이 빈 공간은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수식 입력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엑셀에서 사용되는 수식을 입력하는 공간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선택된 셀에서 표시되는 어떤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를 표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엑셀에서는 똑같은 원본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셀 서식을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을 결정짓는 이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열머리 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이 부분을 행머리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셀에서는 셀의 고유 이름이 이 열머리 글과 행머리 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처음에 엑셀을 사용할 때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표를 그리기 쉬운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엑셀에서의 셀은 표를 그리기 쉬운 목적이 아니고요. 수식을 작성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런 조그만한 점들을 하나의 셀,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셀들이 모여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탭이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트가 워크시트라고 불립니다. 워크시트는 엑셀의 고유의 특색으로서요, 여러 가지 문서들을 고유의 문서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 없으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 시트들은 고유의 문서처럼 동작도 하고 아니면 서로 연관된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워크시트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도구가 보이고요. 슬라이드 바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좌측에 있는 아이콘은 주로 우리가 할 것은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할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만에서는 주로 여기서 작업을 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되는 작업을 할 때만 여기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요 기본 워크시트 형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기 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상태바라고 합니다. 상태바의 역할은 우리가 중간중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범위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뭐 평균이나 개수나 합계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엑셀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셀을 선택하시고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살짝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에 숫자 1, 2, 3, 4, 5, 그리고 날짜를 입력해 봅니다. 날짜는 2021년 6월 19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열너비가 조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열너비도 어떤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경계선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조금만 넓힐게요. 타이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네, 각각의 데이터들은 하나의 셀에 개개의 데이터로 각각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타이핑을 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게끔 만들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타이핑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화살표 키까지 손이 가지 않고 그냥 계속 타이핑을 하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탭 키를,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는 엔터 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대한민국 엔터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우리나라 탭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타이핑을 하다가 반대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Shift와 탭키 또는 엔터키를 치시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엑셀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이것은 엑셀에서는 입력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계산의 결과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입력을 하시면 텍스트는 좌측으로 정렬이 되고요. 숫자는 오른쪽, 그 다음에 날짜도 오른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나 더 시간을 입력하실 때는요. 이렇게 콜론을 쓰셔서 입력하시면 시간 데이터로 입력이 됩니다. 이 원본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 데이터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쳤을 때 데이터들은 하나의 셀에 한 줄의 데이터만 입력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Alt 키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Alt 키와 엔터 키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의 셀에 꼭 한 줄이 아닌 두 줄 이상의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의
어떤 데이터 입력하실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리나 이렇게 입력을 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다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완전히 데이터가 지워지고 새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 셀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도 있습니다. F2키를 누르시면 마지막 쪽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셀을 선택한 상태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는 다른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커서가 보일 때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네모 상자만 보일 때는 그냥 선택한 상태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수식을 입력할 때도 수정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는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숫자가 되는데요. 만약에 뒤에 %라는 기호를 붙이게 되면 얘는 200% 말 그대로 숫자 2와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백분율이라고 해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그냥 200은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200%를 쓰는 순간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고 엑셀 워크시트에서 셀에 입력할 때 %를 붙이게 되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많이 쓰게 되는 어떤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합계나 평균 같은 기본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기본 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표고요. 이런 표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것들도 똑같은 형식으로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1학년 성적표, 1학년 성적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한 칸 띄우시고 위에 있는 서식이 지정되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얘는 채움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한 칸을 띄우신 상태에서 각각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합계, 평균. 자, 그리고 학생 A, 학생 B, 그다음에 학생 C, 그다음에 학생 D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타이핑을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정렬이라든지 채우기라든지 이런 셀 서식들은 나중에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입력하실 때 엔터나 탭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데이터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할 거야 하고 미리 범위를 지정하시고 작성을 하셔도 조금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지정하게 되시면 엔터를 치거나 탭을 쳤을 때 그 범위 자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100.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 작성을 하시려면
이렇게 범위를 미리 정하시고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95, 70, 그리고 90. 숫자들을 입력하실 때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걸 연습하시는 게 나중 되면 훨씬 편합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숫자는 아무래도 빠른 타이핑이 좀 힘들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한 숫자 입력을 평상시에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으면 일단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글꼴이라는 그룹에 특이하게도 테두리 관련된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과목이랑 학생 요 명칭을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자, 정렬이라는 것은 맞춤이라는 그룹에 있고요. 현재는 정렬이 가로 방향으로는 그냥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들은 좌측으로 정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중앙 정렬이 됩니다. 각각을 이렇게 정렬하시고 얘도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뭔가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여러 범위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를 하나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다른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 범위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중앙 정렬을 하시면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바탕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글꼴 부분에 페인트 모양이 한꺼번에 쏟아 넣는 것이죠. 여기서 노란색. 자, 그리고 좌측에는 페인트 통해서 이 색깔인데 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성적표라는 것은 보시게 되면 글꼴이 14로 되어 있고 중앙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하는 것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14로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이 똑같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가 이렇게 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수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아이콘을 선택해서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메뉴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시그마 모양이 있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합계입니다. 그래서 표시할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합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처음 보는 어떤 수식이 만들어졌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하면서 깜빡깜빡합니다. 맞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는 엔터를 칩니다. 수식이 완성이 됐어요. 85, 75, 100을 더해서 260점이다. 자,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는 sum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여기 있습니다. 이걸 기본 함수라고 하고 기본 함수는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행에 대해서 작업이 끝나면 아래쪽도 똑같이 해주셔도 되지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셀 우측 하단에 보면 조그만한 네모 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마우스 위로 올리시면 얇은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각각의 행에 맞춰서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자, 동일하게 평균을 구해 볼게요. 평균은 선택하시고 평균. 자, 에버러지라는 수식이 자동으로 작성이 됐고요.
범위를 보시게 되면 합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범위를 다시 선택해 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 현재 평균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동일하게 자동 채움을 하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렇죠? 자, 평균을 구했더니 너무 소수점 아래 숫자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네요.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이쪽은 늘리는 거, 이쪽은 줄이는 거. 자, 이렇게 기본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업을 응용하시면 조금 더 복잡한 것들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